네,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.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두 분 인사 나누시죠? 안녕하세요. 자, 대선이 참 이게 끝날 때 끝나지가 않습니다. 계속 변수가 나타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밤에 미국 시간으로는 이 밤에 갑자기 또 기자회견을 열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데 자, 어쨌든 뭐 대선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앞서서 고문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자,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.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우리 시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뭔가를 뒤집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과 뭐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진짜 당선이 된다, 확정이 된다 이러면은 또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? 특히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, 일본 이 지형 싸움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. 자, 먼저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뭐 어쨌든 뭐 바이든, 그러니까 트럼프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. 네. 결국에는 뭐 바이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뭐 한 중일 중에서 누가 수혜를 입느냐?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가요? 왜 그러냐면 선거 당시에는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도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. 뭐 정관 정책도 바꿔가면서 네.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대항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정말 속내는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중국과의 관계는 저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. 뭐 그렇다 해서 뭐 엄청 뭐 우호적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이었거든요. 중국은 너 누구 편 들래? 그쵸. 미국은 또 어느 입장 들래?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두 국가가 상당히 뭐 좀 긴장감이 완화가 된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숨 놓이는 부분을 보일 수가 있고 일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자기네 나라도 관리 못하고 있고 스가는 어찌됐든 지금 지금 아베 이후에 뭐 어떤 대리청정 1년 정도만 관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.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10년 흐름을 본다면 일본이 주도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역할을 했었던 것은 없기 때문에 뭐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일본이 약간 일부 뭐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제적인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일본은 어차피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라면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최대로 수혜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네.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 대표님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혜를 가장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저는 이제 바이든 후보를 두 번 직접 만났어요. 그러세요? 그래서 뭐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분은요 지금 뭐 후보고 부통령이다 그러지만 자기 상원의원 시절에 아주 뼛속까지 외교 전문가입니다. 30년 동안에 하여튼 외교 통상 쪽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 다자 외교, 그다음에 이 협력체의 복원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자기의 가치관이 있으세요. 그러면 요번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CPTPP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CPTPP가 지금 뭐 일본이 지금 주도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자, 거기가 CPTPP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과의 그런 어떤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부분인데, 자, 트럼프는 자기 혼자서 개인기로 지금 뭐 중국을 지금 누르는 부분이고, 자, 바이든은 다자주의, 그다음에 협력체, 연맹체 이걸로 가는데, 그럼 우리 보고 거기 들어오라 그럴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지금 선택의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바이든이 되는 게 우리 경제는 좋습니다. 수출도 2%에서 4% 정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.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GDP가 한 0.4%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는 시뮬레이션 했는데요.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온다 이거죠. 그쵸. 중국과 뭐 미국, 니네 어디 할래?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부담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. 근데 이제 지금 뭐 중국은
오중전에 뭐 2주 전에 했죠. 네. 오중전회를 통해서 2035년까지 세계 1위로 올라갔던 것을 지금 아주 뭐 만천하에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지금 싸움은 더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뭐 기록으로 남고 시진핑의 조례로 남았기 때문에 이 더 격화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. 자,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화해를 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중국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누구 편을 안 들어도 됩니다.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부분이고 바이든이 들어왔을 때는 좀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되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스탠스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누가 더 웃을까? 지금 우리가 지금은 조금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는 바이든 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뭐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우리도 고민하는 뭐 생각하는 그런 동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문님은 어쨌든 뭔가 선택의 기로가 올 수 있다.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의견이셨습니다. 자, 그럼 유 대표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어쨌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잖아요.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어쨌든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후협약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공약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산업지형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경제 패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동북아 한중일에는 어떤 쪽이 좀 유리할까요? 뭐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단임을 이미 선언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은 연임을 하면서 그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을 연임 때 강하게 이끌고 가거든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다지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제 바이든은 단임을 이미 선언을 했고 그리고 바이든이 내세우는 내용들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당장 어떤 그 바이든 정권 그 4년 임기 내에서의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기에는 쉽지는 않다. 다만 어찌되었든 그 트렌드 자체가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저는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 약간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네. 트럼프에서 약간 바뀌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좀 사전 봉쇄하는 부분들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헬스케어 관련된 뭐 섹터라든지 네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뭐 너무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혜는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쪽보다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또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고문님께는 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일본 얘기를 살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랑 여전히 껄끄러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일본을 좀 잘 이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도 좀 걱정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한중일이 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고 또 뭐 다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. 어쨌거나 한중일 간의 이 어떤 관계 개선의 피크는 내년도 도쿄올림픽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은 이 외교 분야에서는 뭐 전 세계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요. 고수죠.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분명히 풀을 것 같고요.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게 그러면 경제는 중국이고 우리 뭐 안보 동맹은 미국이냐? 그러면 접전지가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근데 지금 바이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공약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으면 네. 제일 불리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반독점 규제. 그쵸. 그러니까 대형 IT주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되면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회사 분할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. 그러면 그거는 오롯이 우리가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지금 뭐 이 그린 뉴딜 쪽에는 굉장히 좋습니다만
사실 ICT 이쪽하고 그린 뉴딜하고의 매출액과 시장 규모를 보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.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. 따라서 어떤 점이 전체 국익의 총량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저울질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. 지금 강경화 장관 지금 미국 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좋은 정보와 좋은 커넥션들을 잘 갖고 오셔갖고 우리도 대책을 세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. 그래야 지금은 좀 우리가 울상일 수 있지만 좀 지난다면은 우리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뭐 터닝 포인트를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뭐 대선 전국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경제나 정책이나 외교를 펼쳐야 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뭐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쉽지 않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어떤 정책들이나 관계들이 나올지도 저희가 계속 좀 함께 확인하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스타 유창희 대표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